보시면 이제 외국인 그 서양 여성과 그리고 동양인 남성의 이제 모발 흰머리가 난 모발 상태를 이제 업로드 해 놨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 두 분이 다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아니라 중년층, 뭐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흰머리가 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젊은 현대인이 맞아야 할 질환이고, 중장년층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치염색, 이제는 나이의 제한도, 디자인의 제한도 없어졌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흰머리 발생 시기 평균 남자 33세, 여자 3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새치가 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염색을 즐기는 세대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새치가 나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여성이 34세, 남성이 33세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제가 15년 전에 알게 된 결과이며, 현재는 더 일찍 새치가 나기 시작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고 체감됩니다. 어, 제가 15년 전이면은 이제 제 매장을 처음 오픈을 했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흰머리 염색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염색을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젊은 층이 제 매장에 새치 염색을 하러 올 거라는 생각도 진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새치 염색을 하는 비중이 제가 늘어가면서 고객층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틈틈이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새치가 시작된 분들도 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을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게 한 십몇 년 전이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흰머리가 나지 않는 복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시작합니다. 네. 새치가 늦게 나더라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언젠가 새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 이미지 보시게 되면 깔끔하지만 단조로운 염색, 검적 흑갈색. 좀,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용 처음 시작할 때, 또 그 전에도 새치염색이라는 거는 거의 검정색이나 아니면 어두운 흑갈색만 염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해서도 그 새치가 있는 어르신들은 다 검정색, 흑갈색으로 염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제품과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밝게도 가능하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어떤 일본의 그 호유 염색 그 회사에서 이미지를 제가 그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세치 연령이 낮아지며 세치 염색도 점점 밝은 색으로 발전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이 많죠. 뭐 파에모아라는 제품을 시작을 해서 일본 호유 그리고 뭐 데이미 새치 염색을 갈색으로, 밝아 보이는 갈색으로 커버하는 약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흔해졌죠.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많이 이렇게 상용화되진 않았었고요. 단조로운 흑갈색, 검정색만 가능하던 시절 밝은 갈색으로 새치 염색이 가능해지며 그로 인해 염색 시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새치 염색 수요가 많아지며 염색방, 염색 샴푸 시장도 넓어집니다. 예, 우리 미용실 헤어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분리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용실에서 하던 그런 작업을 이제 새롭게 창업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색방, 천연 염색방 이런 샵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지금 어느 지역이든 다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작년부터 뭐 한참 전부터 나왔지만 작년에 좀 말이 많았던 이 새치 커버가 가능한 염색약, 염색 샴푸도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진짜 이렇다 할 정말 특별하게 너무 염색도 잘 되는 그런 샴푸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 또한 낮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일각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이 염색방을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자격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오픈을 하는지는 제가 가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치 염색을 이제 기존에 했던 어두운 색이라든가 단순한 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염색방에서 하는 게 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미용실에 쓰는 알칼리 연모제에 비해서 냄새도 덜 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방으로 많이 이제 지금 고객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자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미용인 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넓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렇게 디자인을 내면서 새치 커버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탈색이 좀 돼 있죠. 가닥가닥 브릿지. 요즘엔 뭐 솜브레, 소프트 옴브레 또는 옴브레, 발레아주 뭐 이름은 되게 다양한데, 가닥가닥 탈색 하이라이트, 뭐 저는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닥가닥 탈색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일본의 디자이너가 해놓은 거를 제가 지금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출처까지 다 써놨는데, 보시게 되면 단순한 색도 아니고 단순한 갈색도 아니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질감적인, 디자인적인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새치 커버가 충분히 가려지고, 또 새치가 있더라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이게 염색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요 아래쪽 이미지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시술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이분들 되게 젊으신 분들인데 새치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놨더니 정말 새치가 감쪽같이 안 보였습니다. 예, 제가 했던 작업들이고요. 읽어보면은 디자인이란 개성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트렌드와 고객의 취향, 그리고 퍼스널 블렌딩이 중요해졌습니다. 뭐 이제 퍼스널 컬러 이제 다들 아시죠? 이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이제 내 피부톤에 맞는 그런 색상을 이제 추천을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색이 어울리고 내 피부톤, 내가 즐겨 입는 옷 색깔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블렌딩도 중요하고, 또 트렌드, 현재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무작정 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은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미지는 새치 염색 소프트 옴브레 기본 레시피. 새치가 살짝 있는 고객님에게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염색을 통해서 새치도 커버가 되면서 디자인 염색이 나오는 그런 레시피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포토샵을 해놨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특히 백모 염색에서는 하이라이트 위빙 기법으로 새치가 눈에 띄지 않게 염색되고, 새치머리가 자라더라도 눈에 띄는 부분을 최소화해주는 아주 적합한 기술이 유행 중입니다. 예,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염색 잘하시는 강사님들,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 다 정말 너무 염색을 잘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이 작업을 아직도 그 손상과 또 이제 펌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이미지를 보면은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이미 한참 전부터 유행하던 방법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인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 샵에서 좀 근무를 했을 때, 그때 그 어머님뻘 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도 지금 새치가 있는 분이에요. 백발인데 이런 하이라이트 기술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해서 새치가 좀 덜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썼어요. 물론 이제 백모 커버 염색도 했지만은 워낙 서양인들 자체가 멜라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흰머리 염색도 되게 밝게 염색이 잘 됐고 여기에 하이라이트까지 추가를 했더니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죠. 또 아래쪽 분도 새치는 있지만 비교적 한 3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도 새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새치 커버 염색 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줘서 새치가 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줬죠. 이때 저는 되게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어요. 새치가 있는데도 탈색을 해서 이렇게 멋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때 아마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위에 이미지를 영상화 시킨 건데요. 이거는 한번 살짝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서 이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은 탈색약과 하이라이트 기법으로 디자인 바탕을 만들어주고 흰머리도 커버하면서 적절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염색을 하면 새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이 염색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미지가 있죠. 여기는 이쪽은 아래쪽은 이제 일본의 그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표현한 거고요. 되게 세련됐죠. 특히 가운데 분,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거의 회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흰머리가 있어도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와, 너무 감쪽같이 멋내기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위빙 작업을 한 것처럼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외적인 부분은 짙은 흑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탈색을 탈색이 최대한 정말 밝게 잘 하이라이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쪽은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인데요. 이분들 뭐 새치가 많다기보다 새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대부분 보면은 새치는 잘 안 보일 정도로 새치 커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짙은 부분과 또 여기 이제 밝은 부분 있죠. 이 짙은 부분은 이제 새치 커버가 가능한 염색약을 사용한 것이고 밝은 부분은 탈색약을 통해서 이제 밝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옴브레 탈색으로 새치 디자인 염색을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자, 나이와 직업, 문화를 뛰어넘어 예뻐지려는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치가 낮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좀 시대가 이제 젊은 층으로 자꾸 새치가 빨리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새치 염색을 디자인 컬러로 바꾸려면 약품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약품의 이해라는 것은 이제 염색약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품의 종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이런 디자인 염색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색약 종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술을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쪽입니다. 디자인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염색의 약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헤어 컬러에 사용되는 염색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그 세 가지에서도 무수히 많은 명칭으로 연모제가 개발되고 시각적으로 화려함을 표현해 줍니다. 명칭도 다양해져서 자칫 미용사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식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고 사용해본 경험으로 염색약 종류를 나눠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약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염색약이 새로 들어오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원리가 뭔지를 먼저 되게 궁금해하고 그 딜러분들한테 그 제로상분들한테 먼저 어떤 거냐고 굉장히 많이 좀 집착을 하고 물어보는 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알카리산화 연모제라고 이제 알카리산화 연모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톤업, 톤다운, 반사빛 표현 모두 가능한 염색약입니다. 우리가 샵에서 이제 사용하는 약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우리가 들여놓는 제품들이죠. 알칼리 산화 연모제, 그래서 알칼리 연모제 또는 뭐 산화 연모제, 영구 연모제
뭐 명칭 많죠.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면 밀본 제품, 또 우리나라의 아모스 제품, 또 호유 프로마스터 제품 다들 냄새도 나고 그리고 두피에 닿으면 따가운 그런 약들이에요. 근데 색이 너무 잘 나오고 밝게도 되고 어둡게 되고 또 이 약 자체 갖고 있는 반사빛도 표현이 잘 되는 그런 약이죠. 톤업이 잘 되고 톤다운도 좀 잘 되고 산화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휘발성, 그 날아가는 암모니아 그 향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산화중합작용, 그러니까 모발 속으로 염료가 침투해서 산화중합이라는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염료가 만들어지면서 모발 안에 딱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원리죠. 두피 자극도 있죠. 여기 원리,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바로 알카리 산화 연모제인데 흔히들 알카리 염색약이라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염색약이며 색지 커버가 어둡게도 밝게도 가능합니다. 특징은 염료가 모피질 속으로 침투해 자리 잡는 원리이며 두피 자극이 심할 수도 있고 암모니아 냄새가 강합니다. 밝게, 어둡게 반사빛 표현이 가능한 만큼 명도별 종류가 다양합니다. 산화제와 혼합 사용하여야 하며 산화제 종류도 다양하며 산화제 농도에 따라서 밝기 표현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제가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1.5%, 2%, 3%, 4.5%, 6%, 7.5%, 9%, 12%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농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농도에 따라서 어떤 염색약을 사용했을 때 더 밝게도 될 수 있고 더 어둡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흔히 쉽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용실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인식이 가장 강한 알카리 산화제 연모제를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 뭐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술했고요. 중성연모제라는 이런 염색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연모제라는 건 진짜 너무 많이 파생돼서 제품들이 만들어져요. 저도 가끔 이게 중성연모제라고 해도 맞나 싶을 정도로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톤다운 가능하고 반사빛 표현 가능하고 알카리 연모제와 혼합이 가능한 연모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밝게는 할 수 없는 약으로 거의 출시가 되어 있어요. 알칼리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성에 가깝다는 거고요. 톤업은 불가능하고 톤다운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 사용을 하고 산화제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휘발성이 좀 있습니다. 좀 중성연모제지만은 알카리 산화연모제처럼 휘발하는 그런 이제 암모니아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산화 또는 비산화라고 합니다. 미산화라는 거는 이제 좀 약하게 산화된다. 그러니까 알카리 연모제보다는 약하고 중성 연모제보다 조금 강하게 그래서 산화중합 작용도 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서 미산화, 아주 약하게 산화중합 작용을 하고 산화중합 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피 자극은 아마 산화중합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약들은 두피 자국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화중합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성연모제, 그 매니큐어 코팅 약처럼 두피 자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극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아니라 그 따갑게 하는 그런 자극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원리 효과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낯선 명칭이지만 가장 많이 개발되고 출시되는 연모제입니다. 중성이므로 톤업력이 없는 상태로 출시되지만 알카리 산화 연모제와 혼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카리 연모제와도 혼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성 산화 연모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이지만 산화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약한 그러니까 미산화 연모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써 있네요. 미산화 염색약이라는 명칭으로 출시되는 제품도 있으며 염기성 염료. 염기성 염료는요, 말 그대로 이 염료가 표피에 흡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흡착을 하는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본 결과 그렇고요.
표피에 흡착을 해서 색을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이든 뭐 알카리 연모제도 염료가 뭐 표피에 흡착을 했다가 샴푸하면서 빨리 빠지는 그 염료들이죠. 어쨌든 염기성 염료라는 명칭으로 출시된 제품도 있고요. 톤다운도 가능하며 산화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만 간혹 착색만 가능한 믹스톤 연모제는 산화제를 꼭 혼합하지 않아도 염색이 잘 됩니다. 믹스톤 연모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미엘 제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핑크, 레드, 뭐 그린, 그리고 스카이 블루 이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 미엘 믹스톤이 전혀 냄새도 강하지 않고 산성 연모제, 그러니까 왁싱 매니큐어처럼 비비드하면서도 또 약을 이렇게 따라 보면 크림 타입으로 돼 있어요. 걸쭉하게. 겔 타입이 아니고. 그런데 알카리 연모제와도 혼합이 가능하고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한데 또 산화제를 섞어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물만 섞어 써도 이게 흡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성 연모제지만 산화작용이 필요 없는 그냥 목표피에 흡착만 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염기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 이론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워낙 약들이 다양하게 출시하다 보니까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또 있네요. 오징어 먹물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오징어 먹물 처음 나왔을 때 세치 커버도 빨리게 되고 그리고 엄청 잘 돼요. 그런데 방치 시간도 길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자극도 없어요. 따갑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아마 중성연모제라는 이제 중성연모제라고 이제 그 업체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저 그때 뭐 20대였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디자이너 때 들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신기했었어요. 톤업은 안 되지만 톤다운이 가능하고 어둡게 새치 커버가 잘 되었고 지금도 잘 됩니다. 근데 처음 출시되었을 때 해당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톤업이 잘 되는 중성산화 연모제도 출시되어 반사빛과 명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좀 밝게 되는 갈색으로 되는 그런 제품도 조금 출시가 되고 오렌지색으로 이제 오렌지색이나 레드로도 아마 염색이 가능할 거예요. 오징어 목물도 발전을 한 거죠. 하지만 알카리 연모제와 혼합해 톤업도 가능하고 알카리 염색 특유의 칙칙함에 비비드한 반사빛을 보충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요 미엘이라는 제품이 이제 그냥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떤 약하고 혼합을 해도 거의 혼합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이제 비비드한 반사빛을 보충해 줍니다. 맞아요. 이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 블루를 제가 이렇게 덜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만약에 내가 애쉬 블루로 하고 싶은데 블루로 좀 더 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데 뭐 같은 알카리 산화 연모제를 썼을 때 자칫 칙칙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칙칙하게 표현되지 말기 위해서 이제 반사빛만 이제 첨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톤온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톤온이라는 제품은 호유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2018년에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품을 제가 이제 받아서 제 회사에서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극 냄새는 조금 있었어요. 알칼리 냄새가. 근데 자극도 없고 그리고 왁싱 매니큐어처럼 산성연모제처럼 모발에 빨리 흡착되고 색도 잘 나와요. 근데 톤 다운도 돼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는 이미 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허가가 안 나서 이 제품을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토너 온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겔 타입으로 돼 있어요. 젤처럼 투명하고 또 어쩔 때는 짙고 뭐 그런 제품인데 빠르게 염색이 한 5분이면은 이제 색도 변화되고 더 놔두면은 더 짙어지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이 아마 미사나 연모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사나 중성 연모제. 미사나 중성 연모제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겔 타입으로 나왔는데 이 제품을 제가 그 왁싱 매니큐어를 조금 첨가해서 했더니 그것도 됐었어요. 그래서
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또 흰색, 이것도 호유에서 온 건데, 이제 이로지카케라는, 이제, 이거는 이제 토너원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 이것도 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산화제하고 혼합을 해서 하는데, 어떤, 두 가지 비비드 라인하고, 이제, 그 어떤 다른 라인이 있는데, 비비드 라인 쪽이든 어쨌든 산화제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이 톤온처럼 톤 다운이 되는 경우고요. 또 한쪽은 이 비비드 라인은 톤 다운은 안 되고 그냥 왁싱처럼 색깔만 딱 반사빛만 또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색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뭐 그린이라든가 레드를 쓰면은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좀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한 제품이고요. 요 또 옆에 보시면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겔 타입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이건 헤어나 이제 이게 국산 제품인데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품을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겔 크림 타입이라고 해서 크림 타입과 겔 타입이 약간 혼합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또한 산화제를 섞어 쓰는 레시피인데 산화제 없이도 가능해요. 산화제 없이도 가능하고 빨리 물, 그러니까 모발의 결과물도 빨리 표현되고 또 오래 놔둘수록 물 빠짐도 덜하고 그리고 색도 더 선명하게 반색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겔 크림 타입으로 나온 거고요. 아까 미엘 설명드렸죠? 크림 타입으로 된 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착색만 가능한 연모제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믹스에서 사용하는 믹스톤 연모제입니다. 알카리 연모제가 비비드한 선명감이 떨어짐을 보완해 혼합해주는 방법인데 산성 연모제와도 혼합이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종류로 파생돼 개발될 수 있는 무한한 타입인 듯 합니다. 자, 이제 중성 연모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실기 수업 때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성연모제 다 아시죠? 코팅, 매니큐어, 왁싱. 이 제품은 제가 미용을 하기 전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도 이런 제품들은 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코팅약이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도 뭐 코팅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톤업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산화제 사용할 필요 없고요. 톤 다운은 여기 보면은 톤 다운이 된다. 근데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두운 흑갈색이 있잖아요. 그 제품은 톤 다운이 돼요. 세치커버도 되고. 근데 비비드 하거나 아니면 뭐 핑크색 또는 옅은 색들, 핑크색, 옅은 색들은 톤 다운이 안 되죠. 새치는 안 가려지겠죠. 산화제 사용 안 하고 휘발성 냄새 전혀 없고요. 산화중합 작용 절대 할 일 없겠죠. 그리고 두피 자국은 없거나 살짝 있습니다. 두피에 바르면 또 두피 표피에 두피에 묻어서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새치염색을 이 제품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두피에 아예 그냥 덕지덕지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이 그 두피에 묻은 약이 물 빠질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리는데 그게 또 새치가 새로 자라는 것을 커버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피가 오래 방치하면 두피가 당기는 증상이 있대요. 그게 아마 건조가 되면서 굳으면서 두피를 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 오래전부터 코팅약이란 명칭으로 사용된 염색약이며 많이들 아시다시피 목표피에만 착색이 가능합니다. 모발 상태에 따라서 표피 깊숙이 안착돼 유지력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모발 염색 베이스 상태에 따라 표현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발이 밝을 경우 색 자체가 그냥 이 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반사빛이 그대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표피 깊숙이 안착된다. 이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표피 깊숙이 안착된다라는 건 뭐냐면 표피가 충분히 팽창돼 있을 때 이 제품을 바르면 표피가 닫히면서 그 표피 안쪽 깊숙이 이 염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성연모제를 하기 전에 샴푸를 꼭 하고요. 맨 마지막에 냉타올을 씌우는 이유가 표피 안쪽에
그 염료가 흡착이 되고 나서 냉타오를 씌우면 표피가 닫히잖아요. 그럼 그 표피 안쪽으로 염료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냉타오라든가 아니면 그 냉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그 방법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 산성연모제 이 매니큐어를 거의 사용을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서술을 해놨고요. 보시면 이제 원리 효과라든가 기타 염색, 기타 어떤 그 원리 또 이런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샴푸, 컬러 트리트먼트 또한 산성 연모제처럼 모발 표피 흡착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어떤 고객님들은 이 샴푸 자체가 염색약처럼 염색이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용사인 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이건 표피에 흡착되는 원리입니다. 모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산성 연모제 같은 효과라 보시면 되는데요. 산성 연모제를 그럼 샴푸에 섞어 쓰면 될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오래전에 그 생각을 하고 혼합을 해봤는데 절대 혼합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래쪽에서 설명할 거고요. 이 보색 샴푸나 이런 트리트먼트는 그 산성 염료겠죠. 그 직접 염료. 그 염료를 샴푸와 트리트먼트 혼합하는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이제 뭐 산성염료와 섞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사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색 샴푸가 없어서 급하게 만들어 쓴 적이 있는데 물론 효과는 있는데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산성연모제와 샴푸가 있죠. 산성연모제와 샴푸를 믹스 한다라고 돼 있죠. 혼합이 가능할까? 해보니까 수용성 상태로 묽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녹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녹는 거를 제가 한번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산성연모제와 샴푸 과연 혼합이 될까? 덜어놓고 제가 이제 혼합을 시켜봤어요. 자, 혼합을 시켜보니까 끈적끈적한 겔 타입의 성분이 없어지고 물로 바뀌죠. 수용성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물처럼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샴푸에 있는 이런 수분과 이 산성 맨유가가 만나면서 수용성 묽어지는 그 성질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 경험상 산성연모제 샴푸는 접촉 혼합하면 특유의 끈적이는 점석이 녹아서 묽어지게 변합니다. 그래서 모발에 도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도포하면은 효과는 봐요. 그 보색 샴푸처럼 효과는 봅니다. 그래서 대신 그래도 사서 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겔 타입의 중성 연모제와 이 산성 연모제를 한번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 톤온이라는 이 톤온이라는 제품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톤온과 이 매니큐어를 한번 혼합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혼합이 돼요. 신기하게. 자, 혼합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묽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계속 겔 타입으로 돼 있죠. 젤처럼. 예, 혼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발에 도포를 했을 때도 서로 섞은 그 색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는 산화제를 섞어 쓰는 거고 하나는 산화제를 섞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참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약품 이해력과 만든 목적의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미용인들 꼭 제품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들어오면 제품에 대해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긴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교육 시간에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일 끝나고 이거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자, 컬러 클렌징은 꼭 필요하다. 자, 탈염 컬러 체인지 탈색.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탈색입니다. 멜라닌을 표백을 하든 우리가 해놨던 염색약을 표백을 하든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컬러 클렌징은 꼭 필요합니다. 색치 커버 해주는 약은 마트에서 구입이 다 가능할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색을 밝고 예쁘게 알아서 표현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밝고 예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이라고 했죠. 클렌징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그 색을 씻어낸다던가 아니면은 탈색을 한다던가 블랙백이 다 이 컬러 클렌징에 속합니다. 그래서 색을 씻어내준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탈색과 탈염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탈색이나 탈염은 컬러 클렌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가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중명도 염색 모발에 탈염제 탈색제를 시술 비교를 한 겁니다. 요거 이제 헤어 컬러 스크럽 제가 만든 책에 이제 삽입된 그 내용이에요. 이거 아마 2012년도에 만들었던 거로 제 기억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이라고 있죠. 이 오렌지색이라고 있죠. 오렌지색을 시술 전에는 이제 붉은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 탈염제 시술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탈염제 시술을 이 오렌지 염색 모발에 했더니 한 30분 정도 경과 후, 자,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탈염제, 즉, 탈색처럼 많이 밝거나 노랗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살짝 염료만 묽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또 여기 카키색이라고 있죠? 이때는 카키색이 유행을 했었어요. 애쉬라는, 애쉬 블론드, 애쉬 바이올렛 이런 색보다는 카키색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시술 전에는 약간 녹두색이 나는 이제 매트한 브라운이었는데 탈염제를 바르고 나서 30분을 경과했더니 이렇게 매트한 색이 빠지고 골드 브라운처럼 색이 바뀌는 거고요. 이건 루비색, 약간 보랏빛이 나는 이제 뭐 서양 자두색이라고도 하고요. 약간 바이올렛, 네. 붉은색이 살짝 들어간 핑크색과 보라색이 섞인 뭐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종된 건데 어쨌든 시술 전에는 보랏빛이 나는 색이었는데 탈염을 했더니 30분 후에 이렇게 오렌지색처럼 바뀌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아래쪽은 같은 약들인데 탈색약을 사용을 한 거예요. 탈색. 위에는 탈염이었다면. 그러면 똑같이 탈색약을 바르고 30분 놔뒀더니 어떻습니까? 위에하고 많이 색상 차이가 나죠. 다르죠. 자, 그래서 탈색제하고 탈염제하고는 그 색상, 같은 원리, 색을 제거하는 같은 원리인데요. 표백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카키색도 보시면 같은 모발의 베이스에 약을 발랐는데 또 방치 시간도 비슷한데 어때요? 탈색약이 훨씬 더 밝게 되죠. 루비색도 마찬가지로 탈색약을 발랐을 때가 훨씬 더 밝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조금 모순인데요. 1대 1제 2제 혼합 비율이 1대1이라고 되는데 1대1이 아니고요. 3대1이었어요. 1대3. 1대3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좀 약간 고지식해서 가루랑 산화제랑 이 물이랑 무게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나름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묽게 탔었어요. 그러니까 이 30분 경과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발라졌죠. 네, 이거는 모순이 있습니다. 제 고집이 좀 있어서 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탈색약이 훨씬 더 이런 표백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이미 알 수 있죠. 여기는 부가 설명인데 탈염은 염색으로 어두워진 모발의 색을 탈색하고
탈색은 멜라닌으로 인해 그러니까 멜라닌이 있는 짙은 모발을 표백, 탈색한다는 뜻이죠. 탄력, 탈색 모두 헤어 컬러 클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의 하나이며 새치 모발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이자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치를 더 밝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 탈색 작업입니다. 네, 새치가 있는 고객님이신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닥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염색을 해드려요. 이분 같은 경우도 밝게 원래 오래전부터 밝게 하신 분들인데 가닥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좀 밝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디자인하고 밝게 바탕을 만들려면 탈색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약품들은 디자이너 역량에 따라 순하게 또는 강하게도 조절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두 분 다 새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탈색약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밝게 디자인을 넣었었죠. 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건 아까 그 위에서 봤던 이 내용과 같은 건데 이거는 중명도라고 돼 있잖아요. 13레벨의 염색 모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8레벨의 모발, 그러니까 탈색이 엄청 많이 된 모발에 탈염제와 탈색제를 시술을 했을 때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모발 다 너무 밝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양수 색은 잘 빠지지만 탈색제가 조금 더 잘 빠진다. 근데 손상은 더 많이 되었었습니다. 뭐 어차피 손상된 모발에 염색을 했던 모발들이지만 그래도 손상이 좀 더 온 건 확실했습니다. 자, 탈염제와 탈색제로 모발의 염료를 표백해 놓은 비교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자, 어둡게 염색이 되어 있는 모발의 색을 밝게 만들어 주어야 예쁜 디자인이 가능하다. 즉, 탈색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색치가 밝아지려면. 퍼머 때문에 또는 뭐 손상 때문에 여지까지 못했던 거지만 이제 그 흐름은 바뀌었어요. 탈색약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현재까지 새치인들 대부분 단색입니다. 그나마 밝은 색을 하는 분은 많아졌지만 짙고 어둡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색을 하면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에요.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질문 Q라고 되어 있죠. 탈색을 하면 손상이 심해 후에 펌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뭐 많이 했겠죠, 옛날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잠깐만 지울게요. 제가 이제 매장에서 이제 시술했던 분들인데, 젊은 분들인데 새치가 다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자, 여기 답변 보면 탈색은 손상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문화를 고려하면 펌 후에도 한국 문화를 고려한다면 후에 펌 시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한 탈색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으로 탈색하는 거를 좀 피하고 많은 양이 아닌 펌이 가능할 정도만 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즉, 이 하이라이트는 양을 많지 않게 조금만 해도 눈에 띄는 색이 대비가 돼서 눈에 띄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펌이 나중에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염색을 하면서 또 펌도 하시는 고객님 저희 계세요. 물론 이제 탈색한 부분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손상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커트를 하고 다듬고 펌하고 염색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좀 필요하다고 하고요. 어, 전체 탈색은 되도록 피하되 부분 탈색처럼 손불의 디자인은 경험상 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세팅 펌 다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소량 탈색이니 손상된다 해도 부분이기 때문에 펌 시술에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이렇게 탈색을 하더라도 안심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더 밝고 예쁜 색으로 색칠을 정복하면 충성도 높은 VIP 고객님들이 늘어날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색칠 기술로 인해서 뭐 단골 손님들이 좀 든든합니다, 저는. 새치 염색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디자인도 나날이 발전할 것이지만 그만큼 경쟁 상대,
그 염색 샴푸나 염색방이죠. 경쟁 상대도 발전을 할 겁니다. 약품을 잘 다루고 디자인적인 측면을 잘 보완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 자, 2회차 예습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예습 자료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교육대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고저스 김인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